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3째 두 번째 복습 시간입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권원에 의해서 심었으면은 권원이 있으니까 심은 사람 거예요. 심은 사람 거. 자, 그리고 갑이 권원 없이 심었어요. 이 사람 게 아니죠? 그럼 토지 소유자께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갑이 권원에 의해서 심어서 갑의 소유가 됐는데 토지 소유자 을이 딱 이제 대나무를 벌채해 갔어요. 그러면 남의 걸 가져간 거죠. 절도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이 권한 없이 심었으면은 권한이 없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자기 소유도 아니면서 따갔으니까 감절도가 됩니다. 자, 소유권 유보 특약자가 있고요. 갑, 등록자가 있습니다. 을. 채권상 소유자와 물권상 소유자가 싸우면은 물권이 이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걸 가져가면 남의 거 훔쳐간 거죠. 절도죄가 됩니다. 자, 취건 훔쳐가는 거예요. 들고 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이제 모르게 들고 튀면은 절도가 되는 거고요. 상대방 처분이 있으면은 주는 걸 받았으니까 사기죄가 됩니다. 그래서 처분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없으면 절도, 있으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주점 점원의 초청으로 맥주를 꺼내 마셨어요. 초청 받았잖아요. 근데 주인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 소유를 침해해서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자, 체계랑 귀금속이랑 축의금을 구경하라고 줬죠. 전달하라고 준 겁니다. 가져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해자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 절도죄가 됩니다. 자, 이제 야주절 같은 경우는 야간에 주거 침입해서 야간에 절도해야 되죠. 주간에 주거 침입하는 경우는 야주절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자동차 불법 사용죄의 객체는 자선공원이죠. 4개입니다. 자전거 없죠. 열차 없습니다. 자, 강도죄에 들어갑니다. 자, 강도죄 점유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강제로 행사되었다. 절도입니다. 그래서 소매치기를 확 낚아채다가 손가락이 삐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라면 절도죄. 근데 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때렸다면은 이제 강제력 썼으니까 강도가 되겠죠. 그다음 폭행 협박을 썼어요. 그럼 강제 탈취가 있으니까 강도죄가 되겠죠. 강도죄가 되면은 피해자 알지 못했어도 강도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처음에 강간하려고 폭행을 했어요. 억압을 당하니까 그 강도로서의 폭행이 따로 없었다 하더라도 강간의 폭행을 이용한 절도가 되기 때문에 강도죄 성립이 인정되는 거죠. 자, 근데 폭행을 하고 나서 바로 현장에서 재산을 취득한 게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받았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강도 기수가 아니고 미수가 됩니다. 자, 또한 주점 도매를 폭행할 때부터 돈을 목적으로 했다면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도죄가 됩니다. 근데 두 개는 아무 관계가 없죠. 나가다가 보니까 돈을 빼간 거예요. 이건 강도죄가 아니고 폭행죄, 절도죄, 경합범이 됩니다. 자, 채무면탈 살인이 있어요. 자, 채무를 면제받는 것은 재산상 이익이죠. 이익을 받으려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강도살인죄가 됩니다. 근데 채무를 면탈하려고 죽였는데 채무가 면제가 안 돼요. 상속인이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죽여도 이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익을 보는 게 없죠. 단순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중강도죄 보겠습니다. 자, 중강도죄 요건은 이제 절도가 계속되는 기회 중에 체포면탈 등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범이 이제 인정된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씩. 자, 절도가 먼저 되어야겠죠. 절도는 재물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술값이라는 채무 면탈은 이익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나오지 못하니까 중강도죄도 나올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중강도는 안 되는데 단순강도죄는 가능하죠. 자, 그리고 중강도가 되려면 절도가 계속되는 중에 해야 돼요. 절도를 시작해서 종료되기 전까지 해야 되는데 절도가 종료된 뒤에 마친 다음에는 중강도가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절도가 계속되는 중들이니까 중강도가 나올 수 있어요. 마친 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탈체죄죠. 중강도 목적은 배탈나고 체하는 죄입니다. 탈체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폭행 협박 정도가 강도죄와 똑같은 7단계 억압 불가능케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30m 끌고 가서 상해까지 했다든가, 상해라는 말 속에 폭행 협박이 7단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강도 상해가 되겠고요. 5m 끌고 가서 상처 낸 것도 강도죄 강제력이 되고, 상처 났죠? 치상죄가 됩니다. 자, 근데 우연한 손가락 골절상이라던가 탈취 과정에서 우연하게 다친 거라든가, 아니면 손을 뿌리친 거, 철사, 소뚜껑은 방어하려고 했던 거죠. 적극적 강도가 되긴 힘들어요. 자, 이마에 맞고 잠이 깬 것도 강제력의 정도가 약했다는 겁니다. 중강도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중강도 효과, 기소민수가 있는데, 중강도라는 게 절도를 하고 폭행하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절도죄 중강도 기소민수는 절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죠. 절도시 기준으로 보고요. 처벌의 경우는 사람한테 흉기를 드는 거기 때문에 폭행 협박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처벌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절도가 미수면 중강도가 미수고요. 절도가 기수면 중강도도 기수가 됩니다. 자,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이라는 거는 절도가 미수라는 거죠. 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강도도 기수가 아니라 미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폭행 협박 당시에 처벌 기준을 삼고 있는데, 처음에 절도할 때 흉기가 없었어요. 근데 폭행할 때 흉기가 있었죠. 그럼 특수강도로 처벌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특수강도의 중강도라고 하죠. 자, 공동점범입니다. 자, 갑이랑 을이랑 도둑질을 하다가 얘가 폭행해서 중강도가 됐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중강도가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절도죄까지만 되고 중강도가 안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중강도가 발각되기 전에 도망을 갔다든가, 아니면 중강도가 있기 전에 체포가 됐다든가, 도망갔거나 체포된 경우, 이럴 땐 절도죄까지만 인정되고 이 사람 중강도 확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강도가 인정 둘 다 되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얘가 고의로 상해했단 말이에요. 고의로 상해.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이거죠. 얘도 고의 상해죄가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강도 상해를 하게 되면은 강도 안에 폭행이 있는데, 폭행 인식만 있으면 상해 고의까지 예견했다 인정해 버리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얘가 고의 상해면 얘도 고의 상해가 되는 겁니다. 상해면 상해예요. 치상이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중강도가 살인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살인까지 할 거를 폭행으로 예견했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강도 안에 있는 폭행만으로 살인까지 예견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예견할 수 있었다 보는 거죠. 그래서 강도 살인죄가 아니라 강도 치사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야주강에 의해서 요 강도가 야간 주거 침입 특수 강도예요. 강도상이 된 겁니다. 그럼 이 강도 상해 안에 야간 주거 침입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주거 침입죄는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강도 강간죄 같은 경우는 강도는 갑한테하고 강간은 을한테하고 대상이 달라도 같은 현장에서 벌어진 죄라면 묶어서 하나의 죄를 묶을 수가 있어요. 자, 팁을 달라고 한 거는 재산상 팁으로 희롱하려고 했던 거죠. 강도의 불법 영득에서가 없고요. 도망가지 못하게 빼앗은 것도 가지려고 한 게 아니죠. 불법 영득에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간죄는 될지 몰라도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죠. 자, 이제 강도 예비죄인데, 지금 강치를 지금 당장 할 목적이라면 강도를 준비한다 볼 수 있어요. 배회하고 다닐 때. 근데 나중에 체포멘탈에 쓰려고 중강도 목적에 쓰려고 하는 거는 나중에,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죠. 나중에 하겠다는 거니까 강도 예비의 고의가 부정돼서 강도 예비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한탕하자는 건 구체적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음모가 되긴 부족하다 이렇게 봤죠. 저렇게 이제 오늘 10분 복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